시옷 인스티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에서 3단 논법에 대한 오류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시간에는 비형식적인 어떤 오류, 우리가 말 속에서, 주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 주장 속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오류를 범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오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주장을 할 때 흔하게 범하는 오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애매어의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거는 배라는 말을 통해서 쓰는 경우에요. 우리가 배가 굉장히 크네, 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배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 먹는 배일 수도 있고 또 타는 배일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고배 배, 뭐 2배, 3배 할 때 고배 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애매어의 오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고맙다 논리야라는 책에서 어디 한번 애매어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매어의 오류가 있을까요? 네, 애매어의 오류는 없네요. 애매어의 오류는 없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류는 모어의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그 적용되는 한계나 양이 또렷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적당히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이 적당한지 한계나 그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모어의 오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장을 좀 설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때 그것은 모어의 오류에 해당됩니다. 모어의 오류는 적용되는 한계나 양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당사자분께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면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를 더 배우는 거죠.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토론이나 토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는 어제 김씨와 박씨의 아들을 보았다라는 말에서 과연 이 아들이라는 애가 김씨와 박씨의 아들인지 아니면 김씨라는 친구와 박씨의 아들을 만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강조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생각이 딱히 나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분할의 오류라는 것도 있어요. 전체의 성질로부터 부분의 성질을 잘못 추리한 경우 그는 좋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는 좋은 학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명문고에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성공하고 다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문고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생은 있는 것이고 조금 구멍인 학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오류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있네요. 여기 보면은 128페이지에 파만 썰던 요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느 동네에 음식 맛이 좋기로 이름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어찌나 맛있는지 손님들이 늘 북적북적 하였대요. 이 식당 음식은 정말 맛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은 돌아갈 때면 늘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있는 식당 주인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맛이 이렇게 좋은 비결이 뭡니까? 무슨 특별한 재료라도 쓰십니까?
저도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이 음식 맛이 없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음식 맛이 좋은 비결이 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의 주인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하하, 특별한 재료는 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집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이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기 때문이죠. 이웃 동네 식당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요리사들이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다고? 그렇다면 이 집 요리사 가운데 한 명만 우리 식당으로 데려가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식당도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날부터 음식만 좋은 식당의 요리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줄 테니 자기네 식당 주방에 와서 일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식당이 좋아요. 떠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자 이웃 동네 식당 주인은 애가 탔습니다. 여기는 요리사도 많은데 뭘 그래요? 아무나 좋으니 딱 한 명만 우리 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애쓴 끝에 그는 겨우 요리사 한 명을 자기네 식당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아주 많이 주기로 하고 말입니다. 며칠 뒤 그 요리사는 그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간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생각은 않고 멀뚱멀뚱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음식 만들 준비를 안 하는 거요?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요리를 만듭니까? 음식을 만듭니까? 왜요? 그 식당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다던데. 그러자 요리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저는 그 식당 주방에서 파만 썰었어요. 물론 제가 파 하나는 기막히게 잘 썰죠. 하지만 파만 잔뜩 썰어 놓는다고 음식이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식당 주인은 어이가 없어 입을 쫙 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의 오류, 그러니까 뭔가 이 분할의 오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 중에 부분의 성질만 좋다고 해서 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움말이 또 있는데 분할의 오류 중에 좀 예시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예시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야. 그러니 미국 사람들 누구나 돈이 많을 거야. 라는 그런 오류라든지 종달새 합창단은 인기가 좋다. 그러므로 종달새 합창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라든지 뭉게구름은 하얀색이다. 그러므로 뭉게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은 모두 하얀색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할의 오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분할의 오류로 내가 문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본 다음에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류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각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오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지나가면 또 그 이해되었던 부분이 잘 까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분할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모어의 오류, 분할의 오류, 강조의 오류, 모어의 오류, 그 다음에 애매어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언어로 인한 오류일 때 사용하는 우리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두 번째는 논거에 의한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할 때 드디어 오류가 어떤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먼저 인신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비난함으로써 그 주장이 잘못한 거라고 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언제 많이 보냐면은 네, 맞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보는 흔하게 보는 오류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행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신공격입니다. 장발장은 죄인이지만 그가 만약에 선행을 이루었다면 그 선행은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자체와 죄인이었던 거와 그 상황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 바로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를 알고 있다면 정치판을 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걸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순환 논증의 오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순환 논증의 오류는 논증하는 주장과 동의어에 불과한 명제를 증거로 삼는 경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인 증거는 아이를 낳은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화를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화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때때로 그 학자에게 찾아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난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학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제발 그 까닭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가난하냐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의문을 갖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학자는 잔의 문을 따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하였습니다. 자자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당신은 어째서 가난한 것일까요? 그건 당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다면 가난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점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만일 경제적으로 궁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 한다면 당신은 가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왜 가난한지 그 까닭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학자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젊은이는 다시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요. 제가 어째서 가난한지 알겠는데 제가 어째서 경제적으로 궁핍한지는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학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젊은이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전통 배우지 못해서.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경제적으로 궁핍한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저금을 해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벌이가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늘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이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족집게처럼 꼭꼭 꼬집어 내시는 말씀이죠. 학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젊은이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까닭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학자에게 연거푸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젊은이는 또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가 어째서 경제적으로 궁핍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어째서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걸까요? 학자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젊은이로군. 어째서 돈도 없고 재산도 없냐고? 그야 가난하기 때문이지. 가난하지만 않다면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을 것 아니요. 스스로 생각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걸핏하면 찾아오니 이거야 귀찮아서 원. 학자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한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젊은이일까요? 아니면 학자일까요? 여기에서 순환 논리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진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의 엉터리 말에 속아 넘어갔으니 젊은이도 한심하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도 그게 참 옳지 않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옳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해결책을 내는 것이 좋은지까지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게 비판이 제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과 가난하다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환 논증의 오류, 잘못 순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할 뿐이지 정작 중요한 어떤 주장이나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순환 논리의 오류에 대한 좀 예를 간단하게 몇 개나 한번 볼까요? 죄인이 많은 까닭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왜 세상이 타락했냐고? 그야 죄인이 많기 때문이지. 계속해서 번갈아서 얘기하고 있죠. 1 플러스 1은 2이다. 왜냐하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풀어서 얘기한 것뿐이죠. 왜 네가 싫으냐고? 싫으니까 싫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저 사람이 싫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싫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책임감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순환 논리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되풀이되는 논리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 그리고
판결 문제 요구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 원천 봉쇄의 오류라는 겁니다. 우물에 독약을 치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몸이 상하거나 죽겠죠.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옳지 않거나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는 상대에게 우리의 비밀을 알리겠다라는 걸로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오류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원천 봉쇄의 오류라는 게. 그래서 보통 옛날에 그 독재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따르라고 하면 좀 따라라고 얘기하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논리도 없이 나를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너는 반역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들이 사실 다 여기에 원천 봉쇄 오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 오류는 옛날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오류입니다. 먼저 이제 그 다음에는 복합 질문의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질문의 오류는 내용적으로 2개 이상의 질문이 복합되어 있어 단순하게 예 또는 아니오로 답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 그 오류를 피할 수 없게 하는 경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거를 가진 논리적인 어떤 말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너 이제는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을 거지? 라고 했을 때 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을 거지?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아니요 라고 하면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겠다라고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딴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반박할 수 있고 딴짓을 하겠다라고 해도 반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질문의 오류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논점 이탈의 오류라는 거 있어요. 논점과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와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릴 줄 몰랐네. 옷이 다 젖었어. 비가 많이 오면 변호사는 풍년일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되게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데 이 친구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고 옆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논거에 맞게 흘러가겠죠. 또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의 논점은 그것이 아닌데 그 논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게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논점에서 벗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허수아비의 오류도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의 약점을 허수아비 주장으로 만들어 놓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야 돼. 그랬을 때 뭐? 그러면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수아비의 오류는 건전한 미영이는 그냥 일반적인 사상을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예외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예외의 경우를 꼬투리 잡아서 미영이가 하지도 않는 주장을 만들어서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허수아비 오류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점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어요. 상대의 감정을 움직여서 자신의 부당한 주장에 동정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 나 요즘에 뭐 누가 아파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슬픈 마음을 가져오게 만듦으로써 어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권위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우주 전문가가 그러는데 진짜로 UFO가 있다더라. 진짜인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래?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깡패의 느낌 비슷하게 나기도 하죠. 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그 사람이 아무리 권위자라 하더라도 그 권위자의 말이 엄청나게 입증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통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류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입증되었는지 입증 안 되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채 이거는 이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세뇌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봐요. 사업 설명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을 막 세뇌시키잖아요. 무조건 될 것이다.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하다. 빵 터진다. 우리는 대박을 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오류, 뭐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양쪽이 모두 상대 주장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경우입니다. 신은 없다. 왜냐하면 신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신은 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신은 있는 것이다. 신은 없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75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닷가에 옹기종기 개 식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미개는 귀여운 아기 개들을 데리고 따뜻한 모래밭으로 나왔답니다. 어미개는 아기 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어디 한번 걸어보렴. 뒤뚱뒤뚱 아장아장 비틀비틀. 아기 개들은 8개의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모래밭을 걸어 다녔어요. 이때 어미개가 커다란 집게발을 딱딱 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삐딱하게 걸으면 못 써요.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지. 뒤뚱뒤뚱 아장아장 비틀비틀. 아기 개들은 어미개가 말한 대로 앞을 보며 똑바로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옆으로만 갔습니다. 그렇게 옆으로만 걸으면 못 쓴다고 했지 똑바로 걸으란 말이야. 어미개는 뾰족한 눈을 고추 세우고 꾸중을 하였어요. 뒤뚱뒤뚱 아장아장 비틀비틀. 아기 개들은 낑낑대며 걸었지만 똑바로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 개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걸어야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엄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저희도 따라하겠어요. 어미개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눈을 또랑또랑 뜨고 잘 보렴. 바로 이렇게 걷는 거야. 뒤뚱뒤뚱 비틀비틀. 어미개는 옆으로 걸었습니다. 아기 개들이 하하하 웃었어요. 엄마도 옆으로 걷네. 하하하 우습다. 어미개는 킁킁 헛기침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어미개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뚱뒤뚱 비틀비틀. 그러나 또 옆으로 걸었죠. 아기 개들은 마구마구 웃었습니다. 엄마도 옆으로 걷는다. 엄마도 옆으로 걷는다. 그러면서 우리더러만 똑바로 걸으라고 하잖아. 엄마는 엉터리야. 그러자 어미개는 커다란 집게발을 딱딱 치며 말했습니다. 자, 조용히. 엄마는 똑바로 못 걷는다고 해서 너희들까지 똑바로 못 걸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것이 어째서 잘못된 생각인지 요 밑에 달려있는 도움말을 잘 읽어보렴. 어미개의 말에 아기 개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어미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마는 걸음마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를 모래밭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바른 논리를 가르쳐 주려고 데려온 거야.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읽고 나서 너도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한단다. 그건 틀린 생각이야. 어미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똑바로 못 걷는다고 해서 너희들도 마음 놓고 또 삐딱하게 걷는다면 우리 개들은 앞으로도 계속 삐딱하게 걷게 되지 않겠니? 엄마가 잘못된 일은 너희가 고쳐주고 너희가 잘못된 일은 엄마가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겠지? 아기 개들은 조금만 집게발 딱딱 치며 외쳤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개들도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똑똑한 우리 엄마 만세. 어미개와 아기 개들은 깔깔깔 웃으며 좋아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에게 시킴으로써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시켜서 각인시키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쪽은 생각하지도 마. 너네들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죠. 여기서 보면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일회용품을 쓰잖아요. 네. 뭐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반장도 청소 안 하고 노는데 우리라고 안 놀 수 있어? 너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길래 나더러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 쓰레기 분리수거는 할 필요 없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도 쓰레기 처리장에 다시 섞어버리면 결국 마찬가지가 되잖아? 이러한 어떤 예시들이 바로 피정파정의 오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다 알고 있는 오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퉁수한 성질이나 경우를 보고 마치 전체가 그런 양인 듯,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고 전체가 다 그런 양인 듯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예요. 우리 반 친구들 가운데 4분의 3이 파란색을 좋아해. 그러므로 초등학생 모두 다 파란색을 제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연의 오류. 상황에 따라 적용한 원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로 혼동하는 경우다. 그래서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도 부르는데 남을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그러니까 권투를 할 때 상대를 때리는 것도 나쁜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칙의 혼동의 오류에 대해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원칙 혼동의 오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로 이사 왔다며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개똥이와 새똥이는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야 했겠죠. 개똥이는 얼마 되지 않은 떡을 동생 새똥이와 나눠 먹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죠. 새똥아, 우리 내기할까? 무슨 내기? 누가 오래 참기 하나 내기지. 지금부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기로 해. 물론 먼저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기는 사람은 이 떡을 혼자 다 먹기로 하자. 어때? 좋아. 새똥이도 대뜸 찬성하였습니다. 개똥이와 새똥이는 떡 접시를 가운데 놓고 내기를 시작했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고소한 떡 냄새가 침에 꼴깍 넘어갔지만 꼭 참았습니다. 등이 가려웠지만 꼭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도둑이 들어왔구나. 고함을 지를까? 아니야. 그러면 저
떡을 쇠똥이 녀석에게 다 뺏기겠지? 도둑은 살금살금 마루로 기어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쇠똥이 녀석도 도둑을 봤을 텐데 왜 꿈쩍도 않지? 아이고 답답해. 도둑은 방문을 삐걱 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앉아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그 사람이 있었잖아. 도둑은 냉큼 달아나려다 문득 개똥이와 쇠똥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고함을 지지르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지? 벙어린가? 도둑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나를 봤으면 도망을 가야 할 거 아니야? 앞도 못 보나? 도둑은 쇠똥이와 개똥이 눈앞에 손을 휘휘 저어 보았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유 저 얄미운 쇠똥이 녀석. 그래 형한테 끝내 이겨보겠다 이거냐? 온니야 나라고 질 수 없지. 도둑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내가 온 줄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도둑은 방안을 뒤져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에 숨겨둔 어머니 금반지도 꺼내고 서랍에 든 아버지 시계도 꺼냈습니다. 개똥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저 도둑이 우리 집 물건 다 훔쳐가네. 그래도 쇠똥이 녀석한테 질 수 없지. 도둑은 집안의 귀중품을 다 챙겨넣더니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는 개똥이와 쇠똥이를 끝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는 동안 이 녀석들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군. 거참 별 괴상한 녀석들을 다 보겠군. 개똥이는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도둑이 달아나기 전에 고함을 쳐야 되는데 도둑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방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야. 도둑이 다시 담을 넘어가려고 하자 개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말을 듣고 쇠똥이는 냉큼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히히 이 떡은 이제 내 거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또 일화죠. 원칙 혼동의 오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지켜야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혼동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들을 볼까요? 배가 조난을 당하여 태평양 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노인과 환자들은 굶어 죽게 될 판이었죠. 그때 선장 아저씨가 여러분이 껴안고 있는 강아지 복수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독수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잘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면 복수리라도 잡아먹어야 할 판이야. 물론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말은 하지 않겠어? 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렴.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오던 어떤 사람은 흠식 때려주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것이죠. 단지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군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원칙, 혼동의 오류, 우연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류가 3가지가 남았어요. 거짓 원인의 오류. 어느 결과의 원인이 아닌 것을 그것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잘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돼지 꿈을 꾸면 횡재수가 생긴다. 100일 기도를 정석컷해서 큰아들이 합격했으니 이제 작은아들도 100일 기도만 올리면 대학 합격도 문제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선우 인과의 오류도 이와 비슷한 건데 사건의 시간적인 선우 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관계로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우판의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원인의 오류가 있습니다. 공통 원인 때문에 일어난 두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울린다. 그러므로 번개도 천둥이 원인이다 라고 결론 짓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결합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의 오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결합의 오류는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소리 더하기 아름다운 새소리는 더 아름다운 새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합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 더 증폭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합에 오르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 영화는 인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인기 있는 배우들만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배우,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참고서도 있고 좋은 공부방도 있고 좋은 학교품도 있고 좋은 과외 공부도 하고 그러니 성적이 좋을 거야. 다 갖춰져 있어서 좋은 거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회사 제품은 아주 좋은 재료만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회사 제품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결합의 오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 앞에 술에 놓는 오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은 이 말 앞에 술에 놓는 오류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먼저 관역을 놓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게 바른 순서죠. 그런데 젊은이는 거꾸로 화살을 쏘아놓고 그 다음에 관역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순엉터리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예시를 좀 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저를 꼭 닮았어요. 그 다음에 문 꼭 닫고 나가. 네, 그 다음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글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옳지, 저녁 때 우리 집에 전화해.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 우리 집 전화번호에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 속에서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예시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류를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칠 수 있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제가 굉장히 속사포 랩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막 이야기를 전개해서 알려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